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와 자산정식에 크게 도움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현재 시간 10시 40분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가볍냐? 돈이 움직이는 형태들이 좀 가볍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서 돈이 살짝 움직여가고 그거 뭐 살짝 움직였다 또 뉴스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또 확 주저앉고 이런 형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현상들은 유동성 장세에서 특히 스트리트 머니들이 조금 똑똑하지 않은 비스마트 머니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말입니다. 그러려니 해주시면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시장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살짝 묵직한 면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장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장세가 눈치 보는 장세가 나타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아마도 대부분 선수들 같은 경우는 목요일장은 상당히 이래저래 체크를 하면서 계속 포지션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이 중요한 장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내일 확 치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목요일까지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내일 치지 못하고 내일 눌려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목요일은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좀 두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0에서 60%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현금으로 구성해 놨는데, 그러면 현금으로다 또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 틀림없는 그런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기해가는 것이 나쁜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리스크를 갖다 대비해 놓는 건 우리가 유비무환 같은 그런 자세로서 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항상 주식 투자하면서 매일같이 거래를 하고요. 매달 거래를 하고 매주 이렇게 거래하면서도 항상 제 장부는 글쎄요,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12월 달부터 사실 그렇죠. 11월이 아니고 11월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12월, 1월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 제 장부에서 일간 회계표가 마이너스인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손실이 나지 않는 그런 일계표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그것이 다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공적인 우리가 투자 생활을 진행하는 것의 기본이다.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가급적이면 손실은 안 나게 만들어주는 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승부를 또 내줘서 또 수익화 시켜주는 것들, 이런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겁니까? 머니케어 뉴스는 거의 손절하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3개월에 하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정도면 충분히 나머지 것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장부는 상당히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제 마음속으로 외치는 금액은 목표가는 21만원 이렇게 제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별로 없는데, 자,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방으로 열릴 수가 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일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장이 장 초반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엔캐리 관련된 부분, 채권 시장에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것들 때문에 장 초반에 상당히 주가가 눌렸었던 걸 기억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염두를 하고 거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면밀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현금 비중 40%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사유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겠죠. 이 라인일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겁내지 말자. 어차피 갈 길은 이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엔캐리가 보통 생기게 되면 아마 급격하게 떨어지는 날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바이더 딥을 저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아마 이틀 정도 크게 낙폭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소하고 양봉 들어올 때 우리는 거기서 또 스트롱하게 또 조절을 해주는 그런 생각을 항상 미리 염두를 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야기 드리는 경우는 언제 그런 경우가 어떻게 포지션이 들어올지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명절 앞두고 그런 짓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보통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간혹가다 시장에서 그런 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은 40%를 유지한다. 이것을 갖다 여러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나가고 난다라고 생각하면 현금 비중을 갖다 줄여가면서 또 투자 비중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은 조금 뭐 전체적인 수급 현황은 나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적정한 주가 수준에서 매수로 들어오는 것들 볼 수가 있는데 매물 던져놓은 사람도 상당히 커요. 윗상단을 막아놓은 걸 제가 봤는데 위에다가 아주 질러놓은 거 아주 크게 질러놨더라고요. 거의 뭐 90억을 질러놔가지고 저 윗단으로 못 올라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더 오늘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겠구나. 뭐 그 자리만 지켜줘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게 매물대가 있는데 이 통과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이제 통과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종목을 투자한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뭐 합니까? 비중 확대해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 가이던스 충분히 보여드렸고요. 사실 지금 4분기 실적으로 이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 플러스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과정, 엔비디아하고 거래하는 거, 엔비디아하고 거래하는 대만 경쟁업체가 퀄테스트에서 통과를 못했다는 거. 자, HBM4로 넘어가면서부터 상당히 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또 단계가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계속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홀된 거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보면 뉴스 이런 것들에서 목표가를 상향한 곳이 있어요. 최근에 뭐 새로 나온 리포트 중에 하나가 16만원 목표가를 제시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12개월 포워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간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자,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것들이 왜 그럴까? 최근에 보면 어쨌든 최근에 수주 내용이나 원전 관련된 수주 내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도 어떤 매크로 악재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며칠 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생겼을 땐 우리가 이제 비중도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비중 확대 쪽으로 가야 돼. 좋은 종목은 눌리면 매수하는 것들이 기본 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짜증내고 이러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플러스이긴 한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여기가 돌파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전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1분기 중에는 분명한 거는 퍼포먼스를 한번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글쎄요, 저는 5% 수익, 뭐 6% 정도 수익에서 이 종목을 갖다가 글쎄요, 정리해야 되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겠고 기본적으로 20%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10만 원 저기 넘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기대하고요. 뭐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요. 지금 그래서 2월 중순부터 설 끝나고 2월 말 가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뚝심을 가지고 잘 드리블 해 나가느냐 이 점이 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 중간중간 치고 올라오는 것들은 다 치고 올라오는 것들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수익 내면 되는 것들이고 앞서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약간 중기적인 관점을 좀 보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1월 달부터 한 2월 초까지 오는 과정에서 42개를 수익을 냈기 때문에 시간적이나 이런 전체적인 뭐 자금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여력들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접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수익 낸 금액까지 하게 되면 지금 현금 비중이 50%가 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올해 연초에 또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돼서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실리콘2인데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뭐 글쎄요.
대주주 매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리긴 했는데 여기가 좀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약간 오버슈팅한 다음에 주가를 갖다 조정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벌써 장대 양봉 떠긴 했지만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약간 끌고 들어오죠? 예,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른다라고 보다는 다음번에 들어오는 양도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오늘 주가보다 낮은 쪽에서 양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가 비중 확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보면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가 주가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간 첫 시그널이 1번 시그널이 뜨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눌리고 들어오면 그 2번 시그널 자리에서 우리가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를 또 공략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달바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구정 지나고 나면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설 앞두고 나서 화장품 같은 경우 살짝 테마가 돌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화장품 관련된 것들 우리가 주가적인 피크 위치 같은 경우는 5월달 가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이 정상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두 번 정도 계속 어떻게 순환 매매를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심플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뭐 오늘 조금 눌리긴 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뭐 기판 관련되게도 놀려요. 뭐 그러려니 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그 뭐 구글 알파벳이 최근에 보면 100년짜리 채권도 발행하면서 자금 많이 확보했잖아요. 그것이 다 뭐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TPU 관련된 부분하고 AI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데이터 센터를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동사 같은 경우가 조정이 눌러 들어오면 저는 매수 관점을 또 유지해야 되는데 비중 확대 준비하고 기다려 주시죠.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가끔 털어버리려고 여기서 힘들면 털긴 하거든요. 살짝 누르고 와서 다시 치고 가는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갖다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눌리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안 따라주는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 11만 원 지금 저선이 라인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가 자금을 동원해서 공략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가격 경쟁력 확보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량이 많아지는 것들이겠죠. 지금은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15% 정도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애시당초부터 여러분 뭐 단기적으로 거래 안 하겠다. 지난번에 한 7%, 8% 수익 날 때도 에이 됐어요 라고 하고 스킵을 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제가 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만들어 가면서 조정을 좀 했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기 14만 원 여기 이상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지 땡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묵직하게 길고 갈 때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을 땐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인데 뭐 한 달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버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많이 먹는 수익을 많이 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속도가 빨라 버리면 어떻습니까? 예, 체력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속도를 좀 조절하는데 최근에 좀 저도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습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조금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좀 있는데 뭐 쉴 땐 좀 쉬고 가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2월 또 구정 지나고 나서 파이팅 할 땐 다시 속도를 좀 낼 거예요. 그 점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TLB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전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메모리 부분 많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공방 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스권 안에서. 실제로 박스권 안도 수익률이 10% 정도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지난번에 뭐 익절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더 비중 컨트롤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털었다가 또 다시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지지라인이면 틀림없어요.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잖아요. 이 아래쪽으로 떨구려고 하면 뭔가 게임에 승부수를 띄우는 놈이 한 거거든. 그건 뭘까라고 생각하면 여기 안쪽에 있는 사람 좀 털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털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왜 괴롭히고 그래? 그냥 같이 올라가주면 되지. 사는 사람들 많이 들고 안 팔겠다고 다 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지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일 때 아주 파워풀하게 움직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걸 기다리시면서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비중 낮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다 거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심택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 지난번에 우리 거래했잖아요. 그리고 뭐 내려가도 다 저희가 케어링 하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좀 갭을 둔다 하더라도 여유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요 라인에서 걸쳐주는 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5만 원과 지금 현재 주가 사이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다시 평단 조절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여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예, 평단 조절 잘해서 요 구간에서 또 수익을 또 냈었잖아요. 그렇게 또 만들어 가도록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가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 모티브는 오늘 뭐 현대차가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데 결국은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뭐 저점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시그널 들어오면 일단은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려 보시죠. 현대차가 또 움직이면 또 혹시 합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또 치고 올라갈지. 자,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켜보면서 우리가 체크업 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방산 매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매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로봇 관련된 부분도 조금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오늘 조선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조정이 많죠. 우리가 아마 포트폴리오 가진 것 중에 가장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건 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겁내지는 않아요. 사실은 좀 카타르가 엄청난 또 우리가 변곡점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LGD 한국조선해양 뭐 실적이 좀 컨센서스 좀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주가가 좀 내려왔는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거 정도 눌리게 되면 뭐 오히려 좀 땡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중을 좀 일단 확대를 했고요. 여러분 뭐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요 라인이니까 요 라인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비중 50%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뭐 30% 정도로 다시 낮춰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고 그 가는 사이에서 만약에 카타르 이슈가 땅 터져가지고 수주가 야 우리가 중국보다 엄청난 수주를 받았어. 그런데 카타르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과거 경험치가 있잖아요. 중국한테 줄 물량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중국하고 거래하는 물량만큼은 그쪽으로 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뭐 과거 뭐 내용이긴 한데 그런 내용으로 또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많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절반만 우리가 수주해 와도 우리 미국발도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고 조선을 또 과거에 한 7, 8만 원 손에서 지금까지 현재 주가까지 끌어올린 것 중에 가장 큰 공헌한 게 카타르인데 카타르가 또 한 번 더 노력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뭐 설사 그게 좀 안 된다 하더라도 미국발을 좀 마스가를 좀 기다려주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겁내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려면 여기 주가를 훼손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하고요. 얘가 가장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아요. 전체 조선에 있는 그 회사, 뭐 HD중공업, 뭐 하나오션 다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얘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꿋꿋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가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이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이 올라갈 땐 다른 기자재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 점을 좀 생각하셔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 종목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HD 현대마린 엔지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같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또 현금 동원력을 좀 발휘해서 평단 조절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손댈 때가 아니죠. 얘가 치고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결과물이 좋은 것들을 보고 할 텐데
제 생각에는 뉴스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시장에서는 지금 매기가 이쪽으로는 잘 돌고 있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나 분명히 때는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틸 땐 버텨야죠, 뭐. 예, 한국화분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매물이 나오는데, 장이 그렇게 안 좋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LNG가 뭔지, 예, 그거 관련된, 선박 관련된 수준 내용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 아닌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수준에서 모멘텀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이 아래쪽이죠. 이 아래쪽 61선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평단 조절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뭐 당황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판단 못 내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저는 뭐 그 결정할 땐 과감하게 준비해 놓은 내용이니까 결정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D 같은 경우도 계속 이 자리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 한 번은 올라와요. 이제 올 때 됐어요. 여기 지났거든, 이제 다. 중첩 다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들어올 때가 됐다. 좀 기다려 주시면 의미가 있을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겠지, 뭐. 저도 잘 몰라요, 이 정도가. 근데, 일단 나쁘진 않은 건 알아요. 여긴 안 가. 그렇죠. 여긴 안 가고, 여기 라인이니까, 요 라인이라니까,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라니까, 그것만 보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뭐 수준 모멘텀 남아있는 거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실적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내려와도 여기인데 글쎄 여기까지 뿌려줄까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비중 확대 진행해주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아래 꼬리 한번 봤거든. 여기 들어오면 매수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장이 안 좋을 때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19만 원이 무너지는 자리가 혹시 오게 되면 무조건 비중 확대 쪽으로 저는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매크로 안 좋은 우리가 방산주 모든 게 조정을 받을 때 바닥권이 여기였다는 거. 최근에 보면 또 LIG 넥슨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바닥 자리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금요일쯤 돼선 LIG 넥슨도 다시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LIG 넥슨도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로템하고 LIG 넥슨하고 S&T 다이내믹스 이 정도 가지고 방산주는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재미는 없는 장이긴 한데 재미있게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키아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봄스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